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춘천지검 검사장, 지금 현재 검사장인 이영림 검사장, 아주 한마디로 제압한 말이 있습니다. 문영배 일부 헌법재판관을 딱 말을 붙였지만 그건 문영배가 거기에 주종입니다. 주종이라고 상상됩니다. 네. 문영배라고 생각되는 이런 헌법 일부 재판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재판관도 못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제시대 재판관보다 못한 자.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재판하던 그 재판장은 최후의 그 변론에서 할 말을 하겠다고 하니까 생각을 하고 1시간 반이나 이 안 이사가 최후 진술을 끝날 때까지 그대로 놔뒀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경청을 한 일본 재판장, 그 예를 들으면서 대통령에게는 기회도 주지 않고 잘라버리는 그 잔혹한 그 인간 문영배를 생각하게끔 한 그런 워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춘천지검 검사장, 현역 검사장입니다. 불과 말한 지도 2주일도 안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훌륭한 법조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또 훌륭한 법조인, 서울고등법원장을 끝으로 물러나면서 지난 2월 7일입니다. 이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사법 불신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재판은 절대로 공정해야 되고 두 번째 정치적으로는 중립돼야 한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언젠가는 혼난다. 사법 불신을 받기 시작하면 이거는 혼난다. 큰 일을 맞게 된다.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2월 7일 날입니다. 마치 문영배에게 하는 것 같은 것을 아는 국민들은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왜? 시대가 그러고 문영배가 화제의 중심에 지금 서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공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에게 편향되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말을 끊어버리고 하는 그 우리법 문영배 태도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특수한 지지자들 빼놓고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4월 18일 날 그만두면 그를 향한 눈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국민들의 그 경멸하는 그 눈초리가 아마 받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해했던 그 직위를 이용을 해서 가해했던 함부로 대했던 문영배의 그 태도, 그 심판정의 태도는 아주 국민들에게 충격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화제에 올라서 국민들을 불쾌하게 만든 재판관도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법 재판관은 다 그렇습니까? 조선일보의 말이죠. 양은경 법조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직접 신문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이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눈길을 끈 장면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글은 말이죠. 윤 대통령이 증인인 조태용 국정원장에 직접 뭘 물어보려고 하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관대하지 못한 이런 사람이 바로 관대는 고사하고 법적인 그런 정도 직접 물어보려고 하는 그것조차 막아버려야 하는 그 야비함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를 느끼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양반은 직책이 소장 권한 대행입니다. 적어주십시오 하고 제지를 했습니다. 직접 묻지 말고 변호사에게 내용을 적어 대신 묻게 하라 이겁니다. 법적 근거가 뭐냐 하고 따지는 변호사에게 문 형배는
소송 지휘권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변호사를 이렇게 자제시켰습니다. 왜? 윤 대통령이 스스로가 이 변호사를 제시키면서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소위 문영배의 폭압적인 그 언행을 대응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네, 그냥 그대로 참아라 이런 뜻이겠죠. 이 장면을 보면서 법조계 인사들은 참 낯설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낯설다. 낯설다고 말하는 표현은 아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표현일 겁니다. 한 고위급 판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신문 자체를 막는 것은 못 봤다. 신문을 하는데 신문 자체를 막는 걸 못 봤다는 겁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간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직접 신문에 적극적인 사람들이다. 정치인이라는 건. 근데 신문 자체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것 못 봤다. 이거는요,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춘천지검장 검사장을 하고 있는 그 이영림 검사장께서 2+ 검사들만의 의견들을 내고 하는 그 창에다가 일제시대의 판사만도 못한 헌법 일부 재판관들,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 일부 재판관이 누구겠습니까? 1등이 바로 문영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증인인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당시 국토부가 보낸 공문의 의미를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그냥. 마치 검사처럼 말이죠. 작년 1월 대장동 위례 재판에서 유동규 씨에게 뇌물 받았냐 하고 딱 하자 유 씨가 소설 쓰지 말라고 맞받아치며 설정까지 벌인 적이 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요, 2021년 자녀 입시 비리 재판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에게 아들의 인턴 활동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당사자 직접 신문은 불법이 아닙니다. 양은경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불법이 아니다. 이 양은경 기자는 기자이지만 변호사입니다. 아주 국민들에게 신뢰가 두터운 조선일보에서 법조기자로서는 아주 신뢰가 깊은, 국민들에게 또 독자들에게 신뢰가 깊은 기자입니다. 그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고 공정한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식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글이라든가 얘기들은 굉장히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100% 신뢰를 합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당사자 직접 신문은 불법이 아니란 거죠. 오히려 형사소송법에 161조의 2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한다. 증인은 먼저 신문한다. 이게 증인은 이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보다 먼저 신문한다고 돼 있다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161조의 2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신문을 피고인의 권리로 전제를 했습니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들어갔겠죠. 그러나 소송 지휘권 행사다 하고 이것을 때리맞고 있는 바로 문영배를 보면서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화가 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따지니까, 법적으로 따지니까 소송 지휘권 문제다 하니까 대통령이 옆에서 말겠습니다. 저 같으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요, 그저 그냥 그 앞에서 말이죠, 할 말을 갖다가 모든 것을 그대로 그냥 발사하겠지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 아무런 발사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변호인에게 오히려 말겠습니다.
그만하라고, 자제를 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인품의 차이가 하늘과 땅을 봅니다. 대통령의 인품은 정말 하늘이요, 땅의 인품은, 인품이라고 하기 말조차 붙이기 힘든 그것은 문영배입니다. 당사자의 직접 신문은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형사소송법 161조의 2에는 증인은 신청한 검사라든가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한다. 증인이 먼저 신문한다 이거야. 그래서 직접 신문을 피고인의 권리로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관계를 잘 아는 당사자의 직접 신문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살인미수라든가 성폭행 사건처럼 직접 신문이 2차 가해가 된다면 제한해야 하겠지만은 법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분리된 장소에서 신문을 하거나 가림막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형배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가지고 직접 신문을 막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향력 측면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과 차기 대선 지지율 1위 야당 대표 중에 어느 쪽이 큰지는 쉽게 가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양은경 법조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은경 변호사죠, 그분은. 양은경 법조기자는 변호사입니다. 네. 국정원장, 전직 사령관 같은 증인들이 가림막을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막아야 하는 문형배는 혹시 이재명 친구라서 그런 겁니까? 이재명하고 절친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것 자체가 지금 이재명의 절친이란 말 자체가 나왔다는 그 순간 이 문형배는 재판에서 배제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재판에서 회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덕성이고 윤리성이에요. 그래놓고 자기가 소송 지휘권 행사를 하니 모든 지휘권 행사라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의 지휘권 행사라는 것은 그가 의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에요. 알았습니까? 문형배 씨 알았습니까? 그리고 소송 지휘권, 이거 나의 지휘권 행사다 할 때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자기가 당당한 과오가 없고 아니면 당당한 어떤 조건이 성숙됐을 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기된 이 공정성 논란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모든 범죄라든가 모든 일들은 다 형사재판에서 기원되는 겁니다. 그거는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왜 관계없어요? 형사재판처럼 절차를 다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인데, 그러나 3심제인 형사재판보다 단심제인 바로 탄핵 심판이 오히려 절차 보장의 필요가 더 크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문형배는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으니까 내가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이런 의식의 만용 속에서 살아온 그런 판관이라면 그런 판관 대한민국 국민이 거부하는 겁니다. 바로 그 거부하는 마음이 거기서 출발됐다 생각합니다. 우리법이라는 이유로 권력을 장악해서 헌법재판, 대통령을 헌법재판할 때 좀 반성하는 기분으로, 자성하는 기분으로, 또 아니면은 적어도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이런 정도를 사고를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좀 곤란하죠.
어저께 문영배에게 조롱하거나 항의하거나 하면은 안 된다고 또 국회 측에서 옹호를 하는 걸 보고 더 정청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하하, 둘이가 한 통속인가? 왜 저런가? 정말 웃기는 짜장면 상황의 발언을 정청래가 했습니다. 짜장면입니다, 완전히. 특히 증인들이 검찰 조사와 다른 내용을 증언하고 있어가지고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물어볼 필요가 있을 때 당연히 물어봤어야 되는 거고 물어봐야 재판이 수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재판이 있는 건데 막아버리다니. 법조계 속설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양은경 기자는 얘기합니다. 엄벌에 처할 사건일수록 판사가 잘해준다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판사는 엄벌에 처할 사건일수록 판사가 오히려 부드럽고 잘해준다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중형 선고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정도로 절차적 만족감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춘천지검 검사장께서 지금 현재의 일부 재판관은 일제시대 재판관만도 못하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문영배는 일본 시대, 일제시대 재판관만큼 재판관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말에 대입해보면 이영림 검사장 말에 대입해보면 지금 문영배는 일제시대 재판관만큼 못한 사람이다. 재판관보다 못한 사람이다. 라는 딱 단정적 키워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다. 이 재판에 대한 감각이 없다, 이런 얘기죠. 헌재가 결론을 딱 정해놓고 대통령 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다 하니까 눈에 보이겠습니까? 자기 말 한마디에 파면 딱 시켜놓고 그다음에 희낙낙 짝짝한 이재명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법 연구의 동지들을 생각하니 그 기분이 오죽 찬란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과 같은 절차 논란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헌법재판 심판의 신뢰도에 흠집을 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양은경 이 변호사는 말이죠. 지금과 같은 절차 논란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신뢰도에 흠집을 낼 수밖에 없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법은 실제 공정한 것 못지않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정하게 보여야 된다,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이거야. 실제로 공정한 것 못지않게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이 느낄 때 법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는 문영배 같은 판관이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모델이 언젠가는 교과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그 내란 세력의 진짜 내란 세력에서 정말 대한민국에 애국하는 우리 대통령이 내란몰이를 한동훈과 이재명으로부터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영어의 생활을 하고 있죠. 구치소에서. 지금 헌법재판에 임합니다. 헌법재판의 소장이라는 자는, 문영배라는 자는 이재명과 절친입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일 뿐더러 정성호, 이재명의 좌장, 이재명, 문영배가 서히 노동법 연구를
노동법 학회 같이 공부하러 다녔다는 할 정도로 또 더더욱이 이재명이가 부인 잘 계시냐고 이렇게 문자를 안부를 물을 정도로 할 정도로 절친이었는데 그걸 감추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그저 윤석열 대통령 그 훌륭한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저자들의 무리 좌파들의 무리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강고한 애국심을 발휘해야 할 마지막 순간까지